네, 안녕하십니까. 어제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였었죠. 오늘은 민주당은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5에서 10% 정도의 오세훈 후보의 당선을 예측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박영선 후보의 참패로 드러났습니다. 무려 18.32%라는 큰 차이가 나는 대패였습니다. 정부 여당의 누적된 내로남불 논란과 연속된 부동산 정책 실패는 LH 사태가 뇌관이 돼 핵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전세 대란과 재산세 폭탄을 맞게 된 분들의 분노와 불이익이 이분들을 투표장으로 내몰았다고 분석을 하고 있죠. 실제 강남 3구의 재보선 투표율과 야당 지지세는 역대 최고였다고 합니다. 저는 여당의 조직표와 결집력 때문에 야당이 10% 이상 승리는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여당 지지층도 실망감으로 투표장에 가지 않은 분들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선거는 흐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람이라고도 하죠. 바람을 탄 후보는 역대 선거에서 거의 당선이 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서울,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촉발되었고 부동산 정책 실패, 코로나 백신 접종 실패, LH 비리 폭발, 내로남불 시비 등 여권의 악재가 쌓이고 쌓여 불리한 물결이 매우 거셌습니다. 야당이 패하기도 어려운 구도였습니다. 보궐선거의 책임으로 성추행 사건을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 자체만 가지고는 민주당이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할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정당의 당원은 국가로 치면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고 있고 국민을 위한 법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국회의원 180여 명을 가진 여당이 자기들의 속한 집단의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가의 입법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다른 문제보다 이 문제가 저는 가장 큰 심각한 민주당의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장 후보 불출마로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깨끗하게 물러났다면 내년 대선에 더욱 명분 있게 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국민들도 그런 결단을 높이 평가했을 겁니다. 그러나 당원을 무시하며 후보를 낸 잘못은 민주당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이번 선거에 나오지 말았어야 본인에게 손해가 적었을 겁니다. 여당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인물인데 이번 선거로 크게 스타일을 구기게 됐습니다. 작년 총선은 박근혜 정권의 소위 국정농단 사건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데다 황교안 대표 체제 하에 강경일변도의 투쟁으로 민심을 잃고 자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반대로 민주당이 자멸했지요. 야당은 예년에 비해 눈에 띄는 실수가 적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내년 대선 역시 야당은 윤석열이란 큰 파도를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우세를 이어가려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어느 정도 민주당 시장들과 차별된 성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진정성 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런 뜨거운 가슴을 품고 일하면 국민들이 알아줍니다. 이제 정치공학적인 잔머리를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그런 선이 굵은 정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선거 승리 직후에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보통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이나 단체장들을 보면 당선된 후에 일주일, 길면 한 달은 기쁨과 감사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당선 인사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점차 권력의 맛에 빠지면 목이 뻣뻣해지고 눈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자신을 비판하는 소리를 싫어합니다. 이런 태도는 바로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국민들이 매일 눈으로 감시해서 내년에는 대통령과 자치단체 후보들이 이기적이고 권력욕으로 가득 찬 인물들보다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인품과 실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